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술사 인생상골입니다. 오늘은 그 토목 시공 기술사 키워드 강의죠. 아홉 번째에 대해서 이제 흑마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흑마기에는 뭐 H 파일도 있고, 뭐 시트 파일도 있고, 이제 지중 연속벽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흑마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흑마기의 분류, 그리고 뭐 특징적인 부분, 다음에 결국 흑마기에서도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술사들이 해야 될 일이 되겠죠. 특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흑마기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굴착이라는 공법이 이제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괜찮은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시추 주상도를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느 현장에서나 결국은 이제 그 현장 집안에 대한 이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시추 주상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시추 주상도를 하나 표현을 해놨는데요. 결국 상부 매립층이 있고 중간에 풍암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암층이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결국 정량화가 되겠는데요. 엔치를 기입해 주시는 게 좋죠. 표준 관입 시험에 의한 타격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매립층 같은 경우에는 엔치가 2에서 15, 풍암층은 뭐 엔치 2에서 35, 다음에 기반암층은 아무래도 엔치가 다 50을 넘어갑니다. 그죠? 최대 50까지니까요. 이때는 이제 TCR과 RQD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은데 뭐 이 주제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터널에서는 또 TCR과 이제 RQD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흑마기 쪽에서도 이런 아이템을 가져가시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들여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런 거는 있다 정도에서 일단은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흑마기에 대해서 먼저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분류를 해야 되겠습니다. 분류를 하면요. 특히 흑마기는 결국 뭐가 있겠습니까? 차수식과 이제 개수식이 있겠죠. 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게 되겠고요. 개수식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결국 물이 이제 나온다라는 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차수식과 개수식을 적용해야 될 현장이 따로 있습니다. 도심지 중간에서 여러분이 H 파일을 했어요. 이게 개수식이잖아요. 지하 수위가 있는데 개수식을 해서 물이 쫄쫄쫄쫄 다 셉니다. 그럼 주변 집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주변 집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결국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주변 집안이 침한다든지 라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개수식 흑마이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공사에 쓰는 게 조금 고려가 많이 필요하겠죠. 지하 수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차수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하 수위가 있는 곳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곳에 요즘 아파트 공사할 때 보면 도심지에서 슬러리월 많이 쓰죠. 지중 연석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결국 여러분 뭡니까? 경제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네.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사님들은 예비 기술사님들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것.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분류에서 결국은 흑마기 같은 경우는 차수식과 개수식이 있는데 개수식은 대표적으로 이제 H 파일과 토류벽, 다음에 차수식 같은 경우에는 뭐 슬러리월과 시트 파일이 있다. 자, 그리고 보조공법이 있는데요. 결국 이거가 이제 움직이지 않도록 변이나 이제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공법으로 뭐 H 파일 토르베 같은 경우에는 스트럿 다음에 또는 뭐가 됩니까? 소일 레일이나 어스트리 같은 보조공법 등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 흑마기의 안정성, 즉 안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중 연속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 프로세스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여기 진행 프로세스를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맨 처음에 여러분이 지중 연속벽을 하려 그러면요, 슬러리홀이죠. 장비가 굉장히 큰 장비가 들어와야 돼요. 사일로도 들어와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진입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짚어주셔야 되고요. 지중 연속벽의 공법 프로세스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월이라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가이드월의 개략적인 모습은 그려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표토를 보호하는 거예요. 표토가 무너지는 것을 초기 굴착을 했을 때 표토가 무너지는 것을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굴착 방향을 잡기 위한 그죠? 이제 클램쉘로 굴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굴착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가이드 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량화 하면은 뭐 상부 치수, 하부 치수, 전체 높이는 뭐 1.2에서 1.5m로 한다. 요 정도 적어주시면 되겠죠. 가이드로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클램쉘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액을 붙죠. 왜냐하면 이 공벽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안정액을 또는 굴착 이수라고도 합니다. 주로 이제 벤토나이트를 많이 쓰죠. 굉장히 이제 미리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굴착을 하게 되면 슬라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슬라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된댔죠? 이거 환경 문제와 품질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요. 이제 발생한 슬라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뭐 재활용 자재로 사용한다든지 또는 굳혀서 쓴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대책에 따라와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철근망을 조립해서 결국은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되면 철근망이 막 떠오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책을 써주시면 좋고, 다음에 타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수중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콘크리트 부분에서 이제 수중 콘크리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중 콘크리트 정량을 할 수 있죠. 수중 콘크리트 어려운 게 뭡니까? 결국 품질 관리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짐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결합 제비는 얼마 이하로 하고 또는 어떤 수중 불분리제 같은 혼화제를 써준다. 이 정도 내용이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EPC, MS 관리를 우리는 해준다. 지중연석병. 이 정도 프로세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흑막이 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결국 내적, 외적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내적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나를 보자고요. 벽체와 뭐죠? 지보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벽체가 있는데 뭐 벽체를 지보하고 있는 뭐 스트럭 같은 게 자골이 발생하도록 그냥 변이 그다음에 자골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맞죠? 또는 어떻게 됩니까? 뭐 해놓은 어스앵커가 이제 이게 뭐 인장력이 떨어진다든지, 맞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적 문제. 외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하 수위의 문제, 지하 수위가 저하한다든지, 맞죠?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외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대책을 수립해야죠. 그죠? 기술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대책적인 부분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일단 먼저 봐야 돼요. 이 막 자꾸 데이터 가지고 보는 것보다는 먼저 일단은 육안으로 봐야 됩니다. 기술자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라고 와서 보면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먼저 뭡니까? 육안 계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죠. 뭐죠? 스마트 계측 관리를 한다. 센서 통합 관리를 하는 겁니다. 통합 강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죠. 요 정도 내용 써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럼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스마트 계측 관리를 할 건데, 자, 우리는 이렇게 한다. 센서를 설치했고 MCU, 작은 컴퓨터입니다. MCU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받아내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나 5G를 통해서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좋죠, 맞죠?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식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모식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식도 어렵지 않은데요. 보시면 모식도 제가 어떻게 그렸죠? 모식도는 여러분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무조건 크게 그리세요. 페이지 한 2분의 1 정도까지 크게 그리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가져가시고요. 크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모식도 그리면 간단하죠. 내용 뭐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 일단 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죠?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흙막이가 있어요. 여기 제가 했죠. 자골 방지해야 되잖아요. 스트럿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스티프너 적용하는 겁니다. 자골 방지 스티프너. 다음에 뭐죠? 계측 해야죠. 그죠? 계측해서 통합 감지해야 됩니다. 주변에 건물에 균열 발생할 수 있죠? 균열기 설치하고요. 그죠? 장비 여기 진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비들이 왔을 때 푹푹 꺼지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콘 인덱스 고려하자. 덤프 트럭 같은 경우에는 12kg per 펄스, 맞죠? 12kg 펄스 per 제곱센티미터다. 맞죠?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정량화 된다는 겁니다. 지하 수위가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결국 지하 수위가 있게 되면요, 맞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감마 T가 감마 서브, 감마 세츄레이션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흙의 단위 중량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결국 만약에 배면토가 사질토냐 점성토냐에 따라서 사질토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볼링과 파이핑이 발생하게 되고 점성토는 히빙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안전율을 짚고 넘어가야죠. 안전율, 파이핑에 대해서는, 보일링 파이핑에 대해서는 2 이상, 히빙에 대해서는 1.2 이상. 우리 현장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 됐습니까? 다음 어스앵커 찔렀는데 우리 현장에서는 어스앵커 찌르는 각도를 30에서 40도, 간격은 직경의 3에서 4배에서 3에서 4배로 관리하고 있다. 정량화 여러분 끝났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흑막의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흑막에서는 여러분, 제가 지금은 육상 흑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물막이도 있죠. 흑막이 위에 물막이도 있는데요. 물막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땐 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토목 시공 기술사에 있어서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시고
반복 숙달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답안을 쓰실 수가 있고요. 해당 강의는 여러분들이 반복 청취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기술사 인생상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